사실 추가 생계비를 얼마를 인정받느냐, 그리고 추가 생계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빠뜨리지 않고 잘 받는 거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가용소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변제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럼 추가 생계비는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 최저 생계비만으로 내가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현재 133만 원이죠. 그런데 내가 월세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낸다. 그럼 나머지 돈 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도저히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추가 생계비의 이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주거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비예요. 월세를 납부를 한다던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거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인회생 진행을 하게 되면은 최저생계비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최저생계비에는 사실은 다양한 항목이 있겠지만은 주거비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최저 생계비, 최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원이기 때문에 여기 주거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1인 가구가 23만 7천 원, 그다음에 2인 가구가 39만 3천 원, 3인 가구가 50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인 가구가 내가 월세로 5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23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중에서 23만 7천 원은 이미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23만 7천 원 뺀 26만 원은 지금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월세로 500만 원씩 내고 사는 거를 요거를 모두 다 추가 생계비로 500만 원 다 인정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7만 8천 원 범위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2인 가구에서는 78만 5천 원, 3인 가구는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주거비가 인정이 됩니다. 추가 주거비라는 거는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요건되면은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내가 그 변제하는 그 정도, 변제율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추가 생계비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법원이 엄격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료비도 최저 생계비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최저한의 생활을 하려면 약국도 가야 될 테고, 감기 걸리면은 병원도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안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4.2% 정도예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이제 그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인 가구는 이제 5만 6천 원, 2인 가구는 9만 2천 원, 3인 가구는 11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거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었죠.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었는데 의료비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밀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비 지출이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200만 원 버는데 거의 한 180만 원이 의료비로 나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사실 개인 회생보다는 개인 파산을 검토하는 게 적정하고요. 그런 형태로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항목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 생계비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공교육, 사교육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의 월 평균 교육비를 이제 책정을 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저 생계비에 이미 교육비가 8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비는 18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육비로 쓰는 게 26만 원까지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 어떤 기본적인 교육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26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요즘은 네. 20살 넘으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성년자인데 소득이 없는 자녀는 그럼 교육비 인정 못 받는 건가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의 이제 64.7%가 이제 부모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을 했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재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성인이 돼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뭐 대학생이 돼서 소득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만 20세의 자녀까지는 이제 피부양자로 좀 인정을 해주자. 라는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 요건으로 어쨌든 주민등록상 채무자랑 같이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좀 적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좀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적용 방법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만약 이 부분이 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20살이 된 어떤 성인 자녀의 어떤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부양자로서 인정이 돼서 부양 가족수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 생계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추가 생계비고 사실 추가 생계비를 얼마를 인정받느냐 그리고 추가 생계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빠뜨리지 않고 잘 받는 거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야 되고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저희가 개인회생 절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